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신기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무려 40년 전에 끝난 실험이 어떻게 바로 지금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니, 왜 40년이나 묵혀뒀던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실험이 21세기 최고의 과학상 중 하나를 받게 된 걸까요? 여기에는요, 아주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왜냐하면 바로 이 실험이 지금 구글이나 IBM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거 있죠. 현대 양자 컴퓨터. 이걸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, 정말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 40년 만의 노벨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현상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오게 됐는지 살펴볼 거예요. 이어서 전자의 신비한 터널링 현상을 파헤쳐 보고요. 이 실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퀀텀 점프의 순간을 같이 목격해 보시죠.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양자 컴퓨터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,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치열한 기술 경쟁은 어떤 상황인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40년 만에 받은 노벨상. 이건 뭐랄까, 정말 모든 것에 기초를 닦은 엄청난 발견에 대한 조금은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사실 양자 터널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. 1973년에 이미 초전도체 사이에 아주 얇은 절연체를 끼워 넣은 이른바 조셉슨 접합 구조에서 전자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현상으로 노벨상이 나왔거든요. 그런데 1980년대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과학자가 정말 혁신적인 실험을 한 겁니다. 바로 그 현상을 단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회로 전체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거죠.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연구가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.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. 양자가 거시세계로 나왔다는 것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그동안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그 기묘한 양자 법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에도 적용된다는 걸 최초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. 자, 물리학에는요,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왼쪽이 바로 미시 세계입니다. 원자나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상이죠. 여기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묘한 양자 법칙이 작동해요.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예요.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인 고전 물리학의 세계죠. 자,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는데 이번 노벨상 연구가 바로 그 간극을 최초로 연결했다는데 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. 수상자들의 업적은 거대한 전기 회로가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다.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 하나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이 회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인공 원자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.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그럼 전자는 도대체 어떻게 벽을 뚫는 걸까요? 이 모든 현상은요,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전자들이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마치 한 몸처럼 거대한 하나의 파동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 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첫째,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전자가 그냥 저항에 툭툭 부딪히는 작은 구슬 같아요. 그래서 에너지를 잃고 열이 나죠. 그런데 두 번째, 초전도 회로, 온도를 영하 273도 가까이 극한까지 낮추면 저항이 마법처럼 0이 됩니다. 이때 수많은 전자들이 갑자기 하나로 단결해서 거대한 파동이 되어 흐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 거대한 파동은 마치 소리가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절연 장벽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. 이게 바로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. 네 번째, 드디어 이 실험의 하이라이트, 퀀텀 점프입니다. 이건 고전 물리학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관측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.
이 실험 시스템의 에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렇게 물결 모양의 언덕이 있는 지형에서 가장 낮은 계곡에 공이 딱 놓여 있는 모습,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. 이 계곡이 바로 전압이 0인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. 이 공이 옆에 있는 다른 계곡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연히 언덕을 넘을 만큼 충분히 세게 밀어줘야겠죠? 아무런 힘도 주지 않으면 공은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. 이게 상식이죠? 자,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. 실험자들이 아무런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 시스템이 갑자기 언덕 반대편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걸 목격한 거예요. 공이 언덕을 힘들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뚫고 순간이동을 해버린 셈이죠. 그리고 이걸 증명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. 계속 0볼트를 유지하던 회로의 전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0보다 큰 값으로 툭 하고 튀어오르는 게 측정된 거죠. 이 갑작스러운 전압의 점프,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회로 전체가 양자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기묘한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볼까요? 5번째, 양자 컴퓨터의 탄생입니다. 이 이상한 물리 실험이 어떻게 양자 정보의 최소 단위인 큐빗의 청사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실험이 밝혀낸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거시적인 회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요. 물 흐르듯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마치 사다리의 발판처럼 띄엄띄엄 떨어진 불연속적인 값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. 물리학에서는 이걸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부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컴퓨터의 심장, 큐비트라는 개념이 튀어나옵니다.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0 아니면 1, 둘 중 하나만 가능하잖아요. 근데 큐비트는 차원이 달라요.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는 중첩 상태가 가능하거든요.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설계처럼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릴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히죠. 실험에서 발견한 그 사다리 발판 중에서 가장 낮은 발판을 상태 0이라고 부르고요. 바로 그 위 발판을 상태 1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회로는 양자역학의 마법 덕분에 0 상태와 1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. 이게 바로 세상을 바꿀 인공 원자, 초전도 큐비트가 탄생한 배경입니다. 자, 이렇게 큐빗의 설계도는 완성됐습니다. 하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진짜 강력한 기계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. 6번째,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기초과학은 증명이 끝났지만 공학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.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가 크게 2가지인데요. 첫 번째가 바로 배선 지옥 문제입니다.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. 큐빗 하나하나를 제어하려면 전선이 하나씩 다 필요한데 수천 개 큐빗을 돌리려면 수천 가닥의 전선이 필요하겠죠? 이 어마어마한 스파게티 같은 전선 다발을 영하 273도짜리 냉장고 안에 구겨 넣어야 하는 겁니다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그리고 2번째는 오류 문제입니다. 이 큐빗이라는 게 정말 유리멘탈이거든요. 아주 작은 방해에도 쉽게 에러가 나요. 그래서 이 오류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고쳐주는 기술이 없으면 사실상 쓸모있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40년 전의 위대한 실험 덕분에 양자 세계로 향하는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.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문 너머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, 그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? 이 노벨상 수상 기술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인류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.